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파스칼은 자신과 고요히 대면할 줄 몰라서 불행이 촉발된다고 했다. 여기서 방 안에 머문다는 건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사용하며 스스로 발전해 나간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한다.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나 지인과 만나 교류하는 게 더 익숙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비면 모임을 주선하고 약속을 만들고 전화를 돌리며 자리를 맡는다. 문제는 그런 외부 활동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혹시 하루 종일 사람들과 웃고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꽉 찬 하루였지만 실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 단 1분도 없었던 하루. 그런 날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작고 날카로운 질문 앞에 무너지게 된다. 또 외로움이 싫어서 늘 누군가를 곁에 두고 연애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자신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관계 안에서 안정을 구하려 하지만 그 안에서 더 불안해지고 상처받는 일이 계속된다. 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파스칼은 인간이 혼자 있는 법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고 보았다. 고요한 공간에 혼자 머무를 줄 알아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방 안에 조용히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라는 말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끊임없이 외부를 돌며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점점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이 거려된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인생은 당연히 불행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타인이나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혼자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집중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 오늘 당신은 하루 중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모임도 약속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 움직임이 아닌 나를 위한 멈춤의 시간이 있었는가? 그 시간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자기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외부 자극 없이 혼자 고요히 머무르며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될 것이다. 마음은 이성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이 명언은 파스칼이 인간 존재를 설명하며 남긴 섬세한 통찰 중 하나이다. 언뜻 들으면 추상적이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는 일상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성은 판단하고 계산하고 분석하는 힘이다. 하지만 파스칼은 마음이란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원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어떤 느낌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아도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은 직장에 제안을 받았다고 해보자. 연봉도 좋고, 복지도 훌륭하며, 조건 또한 적합하다. 그런데 막상 면접을 보고 나니 돌아오는 길에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마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석 불가능한
없는 무언가를 이미 감지하고 있는 내면의 직관이다. 사람, 공간, 분위기, 말투, 공감의 흐름 같은 미묘한 요소들. 이성은 보지 못하는 그 감각들을 마음은 읽어낸다. 그 감각은 사랑의 영역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외모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정확히 어떤 근거로 사랑하게 되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 사랑은 그냥 좋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서 마음이 먼저 알아챈 어떤 진실이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다. 파스칼은 인간이 이성과 감정, 논리와 직관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그 중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설명하지보다는 감정 또한 충분히 의미 있고 그 직관을 중요 그 직관을 존중하는 삶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우리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정확한 조건과 논리로만 삶을 구성할 수 없다. 감정은 때때로 불편하고 설명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비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그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때로는 마음이 먼저 알고 이성이 나중에 따라오는 경우도 많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목소리를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어도 느껴지는 감정은 이미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파스칼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일지라도 그 안에는 진짜 이유와 삶의 방향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어느 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혹은 설명할 수 없지만 끌리는 감정이 들었다면 그 마음을 가볍게 경시하지 말자.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 감정이 당신에게 가장 깊은 진실을 일깨워 줄지도 모른다. 믿음은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고통을 꿰뚫는 인식이다. 파스칼은 믿음을 단순히 무지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믿음은 깊은 고통을 지나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내면의 결단이었다. 즉, 믿는다는 건 눈을 감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충분히 본 후에도 그것을 껴안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는 종종 고통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라고 묻는다. 그 질문에 답이 없을 때 다수는 신을 의심하거나 삶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파스칼도 그 고뇌의 시간을 믿음의 필수적 과정으로 간주했다. 의심 없는 믿음은 깊지 않다. 진짜 믿음은 부정하고 회의했던 시간을 지나 다시 삶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오랫동안 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느끼던 어느 날,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타인을 위로하며 내면의 고통이 더 이상 아픔에 머물지 않고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언어라는 걸 깨닫는다면 더 이상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를 안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이다. 파스칼이 지향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고통과 상처와 절망을 절명, 정, 정면으로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시선. 그 믿음은 정말 위대한 것이다. 파스칼은 그 믿음을 마취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마취 없이도 견디는 의식, 상처난 채로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한 의지라고 보았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지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희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고통을 꿰뚫는 인식이고 희망은 얕은 낙관이 아니라 절망을 충분히 들여다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결단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괴롭고 고단하다면
그 속에서 묻고 있는 모든 질문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일 수 있다.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